예, 이제 3차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보겠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입니다. 뭐 1차 때도 나왔던 거하고 2차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불이익 변경 금지라고 하면, 여러분 다시 정리한다 그러면, 상법의 보험계약법은, 상법사업편 보험편이 보험계약법이니까, 보험계약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보다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면 그거는 유효한 거고, 동일하면 당연히 유효하겠죠. 하지만 불리하게 변경되면 무효입니다. 특히 이제 개인보험에 있어서. 근데 만약에 보험계약법이 국영보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영보험 아닌 기업보험 같은 경우에, 재보험이라든지 해상보험 같은 경우는 그때는 불리하게 변경도 됩니다. 개인일 때만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불이익 변경 금지라고 하는 거는 불이익하게 변경되면 무효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머릿속에 놓고 보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 당사자의 지위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 가계보험, 개인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호하기 인정되는 것으로 보험계약 불이익 변경이 그냥 유효하다. 맞죠? 아까 방금 내가 말씀드린 거. 왼쪽으로 해야 되겠다. 틀린 겁니다. 해상위험을 담보한, 해상위험은 기업보험이죠. 어성공제 약관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한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 해상위험인데? 이거 판례거든요? 판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외견상 봤을 때는 어선이니까 선박이잖아요. 그래서 기업법으로 생각을 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부예요. 어부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 취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어부는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변경금지 원칙 적용한다. 맞아요. 판례를 알아야 됩니다. 재보험, 해상보험은 기업보험이죠. 이거는 불이익하게 변경해도 돼요. 이와 유사한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이익보험이란 법 후견적 보호보다는 663조 불이익 변경금지 적용 배제죠. 배제하는 게 맞죠. 적용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기업보험은. 고지의의만,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같은데, 위반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지금 3년이잖아요. 5년으로 늘리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3년만 잘 유지하면은 제척기간을 벗어날 수 있는데, 5년 늘려버리면 더 늘어나죠. 상법은 3년인데. 이건 당연히 무효겠죠. 불이익하게 변경된 거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뭐 재산보험 공부하고 계시겠지만, 1년, 2년, 3년으로 돼 있죠? 그건 유효한 거죠. 유리하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피보험자의 자격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여기 관정빌딩이 여기 소유자, 권리가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험 청구권도 있고 피보험이익이 있어요. 자연인도 법인도 관계없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피보험자가 뭐 삼성화재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맞습니다. 사망보험에서는 자기가 사망보험인 경우 자기가 계약자고 자기가 피보험자, 수익자는 자기가 안 되겠죠.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보험을 못 받으니까.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효력 없죠. 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15세 미만자, 심신상. 여기 하나 빠진 게 심신박약자도 효력 없어요. 다만 심신박약자는 계약 체결 당시 의사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죠. 또 15세 미만자도 15세 이전에 14세 때 가입해서 사망할 때가 16세였다. 그럼 유효하냐? 무효입니다. 그것도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맞아요. 사망보험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네. 15세 미만이었다면 비록 보험사고 발생이 한 16세 됐어요. 그래도 무효다. 계약 체결 당시. 이거는 강규정 무효예요. 취약했지 안 그러면 이 사람 죽을 수 있어요. 그럼 4번이 틀린 모양인데 상법상의 준용 규정에 따라 사망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에 대한 자격 제한은 상해보험은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망만, 아까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자. 사망은 가입할 수 없지만 상해보험은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용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해상보험은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틀린 것. 이거 딱 보니까 답을 주려고 나와 있는데, 운송기간 아니면 운송보험이겠죠? 예, 이거 틀렸어요. 목사, 급료, 기무, 개피, 연작. 기억하시죠? 사고, 무효가 10개월 후 사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해상보험 고유익, 적합보험에 있어서는 명칭, 국적, 종류, 선적항, 행복항. 네, 그래서 3번이 되겠어요. 약간 교부 명시 의무에서 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거. 우리 명시 설명 의무, 교부 설명 의무 예외조항, 예외조항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거. 배제, 대우무 판례력이 있다고 그랬죠. 법령, 부연, 되풀이.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 이미 알고 있는 거.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돼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암보험약관에서 90일 면책조항, 웨이팅 피리어드. 이거 잘 모르죠, 사람들이. 설명해야죠, 당연히. 없는 거니까. 화재보험에서 폭발 면책조항. 폭발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다들 누구나 알고 있을 거잖아요.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죠. 이게 답이네. 이륜자동차 감액조항, 상해보험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타면 위험하기 때문에 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들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오늘 보니까 어디 판례 문제 뒤에 있던데. 원명 자동차에서 유상운송 면책조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해줘야 돼. 왜? 원명 자동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 약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명 자동차 유상운송 면책조항은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또 문제 나오지만 그냥 일반 유상운송 면책조항 이건 어떻게 할까요?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 유상운송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공도 알고 있죠? 이건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하고 헷갈려요. 엄명에서는 요거는 설명해야 돼. 왜? 엄명 자동차는 유상운송 위험담 특별 약관이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전체 약관의 유상운송 개인용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이건 설명 안 해도 돼요. 요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마 뒤에 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 4번. 다음 이제 5번이지. 상해 후유장애 특별약관에는 기왕장애 이미 사고가 있다고 보시면 돼. 장애가. 뭐 30%라든지 뭐 20% 장애가 있어. 재산보험 공부하실 때 아시겠지만 기왕장애 있을 때는 기왕장애 공제해야 되죠. 기존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에서 지급받은 것은 간증을 차감한 나머지만 하는 기왕장애 감액 규정이 있죠. 이거는 반드시 감액 규정이 있어야 돼요. 감액 규정이 없으면 안 돼요. 인정 안 돼요. 틀린 거. 여기서 판례 내용인데 기왕장애 감액 규정은 상법에 비해서 불리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건 당연히 불리하지 않죠. 이미 사고 난 건데 사고 났다 오면 돼요. 그 기왕장애만큼. 그건 빼고 해줘야죠. 기왕장애 감액 규정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므로 약관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다. 기왕장애 감액 규정을 일반 사람들이 알아요? 잘 모르죠? 설명해야죠. 틀렸네. 2번. 만일 기왕장애 감액 규정이 약관 설명 의무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럼 감액 못하지.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감액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틀린 건가? 헷갈린다. 틀린 거. 옳지 않은 걸 하고 있는데 기왕장애 감액 상법의 불리한 변경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효이다. 이거 맞고. 그 다음에 기왕장애 감액 규정은 그래도 일반적인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약관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다. 기왕장애 감액 규정은 그래도 약관 규모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이거 틀린 거, 이거 맞는 걸 잘 미리 봐야 돼. 앞에 써놔야 되겠다. 틀린 거. 만약 기왕장애 감액군이 약관 설명 의무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 대리점이 설명을 안 했어요. 설명을 감액할 수 없어요. 그게 맞는 거죠. 감액할 수 없다. 생명보험 감액 규정은 정액보험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의 기왕장애 감액 규정하지 않으면 보험을 감액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감액 규정 또 우리 보험자 대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거기에 약관에
규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합니다. 감형할 수 없어요. 이것도 맞아요. 아까 틀린 게 몇 번이었지? 2번. 앞뒤로 돼 있으니 헷갈리네. 요게 틀렸죠. 2번. 5번은 2번이 틀린 것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1차, 2차 때도 한 비슷한 문제 했던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청구권 상실 사유입니다. 이거는 상법에 있는 게 아니라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것도 옛날 약관에 있었어요. 현행 약관은 좀 약관이 옛날 약관은 틀려요. 옛날 약관은 위조 변조하면 전체 다 면책이야. 해지도 못해. 그렇게 소송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것들이 가끔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데 판례도 요즘 최근 것들까지 나오니까 요즘 약관은 초과된 거 해당 부분만 위조된 부분만 면책이고 해지할 수 있으니까 거의 분쟁이 없죠. 판례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위조 변조는 다 누구나 이건 불법이구나 알고 있죠. 다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약관 교부 설명은 대상도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는 불리한 변경도 아니에요. 옳은 거. 상법은 이 경우 모든 보험금 청구권이 아니라 허위청구나 당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만 청구 상실하고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약관에 규정되어 있어요. 틀렸어요. 약관의 사기적 청구 조항은 거래상 일반인들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맞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설명 안 해도 된다. 위조 변조 다 이건 불법이라는 거 다 알아. 그럼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옳은 거 찾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틀린 모양인데 피보험자가 실손에 관한 증빙서를 구비 어려움 때문에 다르게 내용을 제출한 경우도 사기적, 이건 아니죠. 사기적은 의도가 있어야잖아. 의도와 고의가 있어야죠. 이건 어려움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불강력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죠. 표준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자 유죄판이 기초화된 경우는 이런 약관, 이런 규정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옳은 걸 찾았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오늘은 좀 진도가 빨리 나가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체결되어 있는 다른 보험계약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그래서 다른 상해보험계약이 있는데 그걸 알리지 않았어요. 우리 채권서 보면은 다른 보험계약이 있습니까? 하는 거 적는 질문표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질문표에 있는 거는 중요한 사항을 추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아무튼 그 내용을 안 알렸어요. 그러면 혹시 고지의무 위반이나 통지의무 위반으로 회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판례입니다.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보험을 원래 소득이 월소득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2, 300 들어가는 거를 했다든지 자진 착용했다든지 이런 것도 뭔가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쪽입니다. 그냥 아닌 거, 이거 틀린 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가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 또는 중단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하 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해야죠. 그래야 이게 맞는 거죠. 맞아요. 일반적으로 상해보험계약에서 다른 상해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그 판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는 거지. 보험자가 청약서에 질문하고 있는 이건 중요한 사항이죠.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없다는 게 틀렸네. 3번이. 4번 보험계약 체결로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에서 현저하게 변경되는 증거에 해당된다 볼 수 없다. 이것도 맞네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별 계약에 따라 틀리죠. 내가 보험료 낼 수 있는 정도 돼. 그냥 내가 보험 두세 개 들었다고 해서 위험이 증가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고 한꺼번에 소득보다 훨씬 높게 단기간에 또 자진해 찾아가서 이런 것들은 뭔가 그러고 나서 죽었어. 그러면 사망보험금 받으려고 자기가 그렇게 모럴 해저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이게 판례 내용이에요. 그 내용. 8번. 위험변경 증가 통지에 관한 기준이 틀린 거.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직접 통지해야 되죠.
통지금을 안 했어. 그때는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얼마 기간 내에?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예. 보험자가 위험 변경의 통지를 받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있잖아요. 이게 틀렸네. 3번이네. 이게 아주 쉽네, 이거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 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이거는 이제 위험 유지 의무죠. 위험 유지 의무. 어떻게 돼요? 해지할 수도 있지만,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죠? 뭐, 전에 제가 강의할 때, 남친구, 여자친구 둘이 사귀는데 여자가 바람 피웠다고 고백하니까 남자가, 용서해 줄게. 이거는 이제 증액해서 앞으로 만나지 마. 그러면서 하는 게 증액하는 것이고, 그래도 못 사귀겠어. 그러면 해지하는 것이고, 두 개 다 할 수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위험변경 증가 통지명이 틀린 겁니다, 이것도. 서면회화 등 구두회화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보험계약 성립 시부터 예견된 위험 상태가 계속된 경우 위험을 포함한다. 우리 재산보험에서 통지 의무는 계약 후 알리 의무라고 그랬죠. 고지 의무는 계약 전 알리 의무. 계약 전 알리 의무는 성립 시부터 예견된 거죠. 이거는 고지 의무죠. 여기 틀렸죠. 여러분들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요. 위반한 계약인데 3년 제척기간이 지나고 한 4년 5년 돼서 동일한 걸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이제 뭐라고 옛날에 그 보험금을 줬어요. 뭐냐면 이건 고지 의무 위반이죠. 통지 의무 위반은 아니야. 이미 그 전부터 위반하고 있었어. 계약할 때부터. 제척기간이 지났어. 근데 이제 최근에 판례는 고지 의무 위반했는데 보험계약한 뒤로도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 안 준다는 판례가 있어요. 요즘은 최근에는 그것도 보험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노동자였는데 처음에 보험 계약할 때 노동자 상급이잖아요. 근데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고지 의무 위반해서 보험 가입했어요. 3년 지났어. 해적 기간 지났어. 고지 의무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4년 5년 돼서 사고가 났어요. 막노동 하다가. 그럼 그거는 고지 의무 위반이 통지 의무 위반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옛날에는 달라고 해서 줬는데 요즘은 그것도 통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즘 못 받습니다. 제가 보험사 기술식이 말할 때 그거랑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오늘 문제 있습니다.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현저한 것이어야 돼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보험 기간 중에 생겨야 돼요. 이거는 계약 후 할 일입니까? 따라서 9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약간 거부 설명에 관한 판례이다. 설명의 대상이 아닌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유상훈 면책이니까. 가족 안전적 특혜가, 연령한 특혜가 일단 제끼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야 돼요. 이거 두 개, 이거 다 설명 대상. 만든 거지, 다. 아까 말했으니까 다 아시겠죠? 어떤 게 설명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유상훈성은 다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안 해도 되는 거? 유상훈성은 불법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 국민들이. 설명 안 해도 돼. 하지만, 엄명장치 유상훈성 면책약관은 아까 얘기했죠. 유상훈성 담보 특약이 있어서 이건 설명해야 된다. 팔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이렇게 비슷한 문제 나오면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손해보험에서 보험 가액을 결정하는 설명으로 틀린 거. 당사자 간에 보험 가액을 정할 때에는 그 가액을 사고 발생 시에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뭔 내용이에요? 기평가 보험이죠. 근데 여기 단서가 뭐가 있어? 그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고 발생 시에 떼하고세 가액이 현저하게 차이 나면 사고 발생 시에 가액을 추정이 아니라 이제 보험 가액으로 본다. 간주하죠. 처음에는 추정이에요, 추정. 계약 당시에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항으로 추정합니다. 맞아요. 운송보험, 선박보험, 적합보험 등은 보험가의 불변경주를 채택하고 있죠?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운송보험하고 선박보험, 적합보험을 간혹 최대선의 원칙에 요거는 최대선에 들어가죠. 운송보험은 보험 가액에 있어서 가액 불변경주의만 해상보험하고 비슷하지
최대선이 적용 안 돼요, 저거는. 따라서, 뭐, 노순이 변경됐다 이럴 때, 요거는 다 면책이지만, 운송부분 면책 아니에요. 부책이에요.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보상 최고 한도액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기평가 보험이 되지 않는다. 이거 맞아요. 왜냐면 이거 직권에 해야 돼. 직권에 명시해야 돼. 그리고 당사자가 할가 있어야 돼. 마찬가지. 한도액 기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무이 틀린 모양인데, 기평가 보험 계약 경우에는 추가 보험 계약으로 평가액 감액 증액할 수 있죠. 당연히. 틀렸죠. 4번이 틀린 걸로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갑이 건물의 소유자이고 우리 건물의 임차인인 경우에 이대로 가는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거는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 비슷하고 요거하고 요거 비슷해요. 어제 2차, 1차 할 때 얘기했죠. 옥탑방. 건물의 소유자니까 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말자네. 소유자. 우리 임차인. 홍길동이. 그러면 소유자 홍말자가 자기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자기가 보험료를 내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죠. 자기를 위한 하재보험계약이죠. 요거죠, 요거. 요 밑에 4번. 갑이 누구야? 갑이 홍말자가 자신의 건물 소유권을 피보험이기로 해서 자기를 피보험자로 차주보험계약을 할 수 있죠. 가입 가능하죠?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3번은 뭐예요? 임차인 홍길동이가 갑 홍말자의 건물 소유권을 피보험이기로 해서 홍말자를 피보험자로 사주보험 계약이 뭐예요?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이죠. 이것도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배상 책임 보험 계약이에요. 뭐냐면, 홍길동이 을이 남이거래 먹다가 불이 나버렸어요. 실화로. 불나면 자기가, 그래서 개인도 물어주고 청구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배상 책임 보험 들어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을이 피보험자가 돼야 맞아요? 갑이 피보험자가 돼야 맞아요? 배상 책임은 타인이잖아. 타인의 물건이니까 누구 물건이에요? 당연히 을이 피보험자라면 이 사람 물건이 될 것이고 갑이 한다면 이 사람 물건이 되는데 이 건물 소유권은 이 사람한테 있잖아요. 당연히 누가 들어야 됩니까? 을이 피보험자가 돼야 되겠죠. 안 그러면 을이 걔도 물어줘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어떤 게 맞냐? 이게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지금. 이건 어려울 게 아니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을이 건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갑에게 지낸 손해배상청을 소극적인 이익으로 해서 갑을 피보험자라면 안 되겠죠. 틀렸어. 이거 틀렸어. 체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을은 이 사람이죠. 건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갑에게 지게 된 손해배상 책임을 소극적으로 자신을 피보험자라는 자기가 피보험자. 이게 맞죠? 틀린 게 뭐가 돼요? 12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외워서 쓸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3번. 생명보험 계약이죠. 이것도 이제 판례 내용인데, 판례입니다. 피무리의 사망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사망사고에 있어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 원래 상해사망, 재해사망은 보험을 지급한다. 그렇지만 이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냐? 심신상실다. 아까 말한. 그럼 심신상실 그게 인정된다면 자살, 고의사고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보험 준다는 얘기잖아요. 피보험자가 전날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평소 정기과 진료도 받은 적은 없어. 유서 등을 미리 준비한 유서 썼으면 일단 내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미 자기 인식하고 있어. 내가 이게 다 죽는다는 거. 의식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어. 그러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자살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면책이야, 면책. 보험 취급 안 해요. 뭐 지난번 우리 1차, 2차 때도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한 경우는 아무 얘기 자살한 경우 극도 싸우다가 막 들어가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자기 딸한테 안녕 먼저 갈게 이런 것들은 유서로 본다는 거지. 그건 자유로운 의사가 있는 상태로 본다는 거지. 안 주는 거지 본 거. 고의죠. 판단 능력을 상실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술을 많이 먹으면 명정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모르잖아요. 심시상시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죠. 피부분자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에 선로로 내려가서 지하철 통과하는 전동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 이런 피부분자 보험사고죠. 이거 당연히 보험 줘야죠. 심상실이죠.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일단 술은 쳤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신병을 기가하는 녹두를 하고 베란다에 뛰어내렸는데 객기를 부리다가 명정이라는 충동적으로 베란다에 뛰어내려서 사망한 경우 이거 보험 줘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죄에 해당하지 않아. 직도에서 해제한다. 틀렸어. 3번입니다. 자살 면책 기간이 2년이거든요. 이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보험에 주계약이 생명보험이 사망보험인 생명보험에서 2년 이상 2년 경과하면 설사 자살이라도 보험 줘요. 피보험자 자살한 경우에 생명보험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 자살이 고의일어난 보험사고일지라도 지급 책임진다. 맞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14번입니다.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오랜만에. 중복보험은 아까 서두의 아빠 문제 중에서 타일랜드 보험계약 중에 홍말자 홍길동 얘기한 거 있죠. 거기에 배상 책임 그 두 문제 빼고 밑에 있는 거 두 개. 어떤 거예요? 하나는 홍말자가 자기가 보험료 내고 집주인인 홍말자가 자기가 보험료 내고 자기가 피보험자로 자기가 보험한 피보험자로 한 계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다락방에 옥탑방에 살고 있는 홍길동이 임차인 홍길동이가 주인 홍말자를 위해 보험 든 보험 타일랜드 보험계약. 그럼 계약자는 틀리지만 피보험자는 똑같죠. 그럼 중복보험이에요. 중복보험. 중복보험은 계약자가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동일하면 됩니다. 또 보험 기간도 반드시 일치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좀 틀려도 중복만 하면 돼요. 중복 기간은 중복보험이에요. 네. 머릿속에 넣고 보겠습니다. 옳은 것 찾습니다. 중복보험이 성립하려면 동일한 보험계약 목적, 그 화재, 집, 그 밑에 집, 보험사고 및 피보험자 보험계약 완전히 일치해야 되게 틀렸어요.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수인의 보험자, 보험자가 하나는 KB고 하나는 삼성이에요. 그러면 사고가 났어, 화재가 났어. 그러면 홍말자라는 분이 이제 보험을 청구해야 되는데 먼저 삼성에 청구를 했어. 그렇고 KB 사람하고 친해요. 그래서 KB 쪽 사람한테 KB가 또 이분한테 많이 선물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홍말자가 당신 KB한테 청구 안 할게. 우리 삼성에다만 하나만 청구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한다고 되냐? 아니다는 거지. 이게 요 내용이에요. 최근에 수인의 보험이 1인에 대한 권리 포기, KB에 대한 권리 포기는 삼성화재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틀렸어. 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게을리했어. 고의가 아니죠. 통지의무를 고의적으로 안 한 게 아니죠. 고의나 중과실로. 사유대이나 중복병이 체결됐다고 추정되지 않죠. 맞아요, 이거. 고의가 있어야 돼. 중복보험이 성립되면 각 보험자는 보험 가액의 한도의 연대백의 책임을 부담한다? 뭐죠? 보험 금액이 한도입니다. 보험 금액. 이제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답이 하나도 없네? 이럴 수 있어요. 3번이 옳은 것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해방지 의무입니다.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사가 발생할 때 의무를 부담한다. 일단 틀린 거 찾는데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엄밀하게 들어가면 한 90% 맞지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왜? 사고 전이라 하더라도 사고가 난 것과 같게 볼 수 있을 때 한해서 이런 것들 여러분 공부하시 기억나죠? 그거에 들어가면 이게 다른 게 또 있으면 이게 틀린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일단은 현재까지는 맞아요. 상법상 손해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틀린 게 있으면 이제 확실히 틀린 거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죠. 틀렸어. 나머지 두 개 맞나 본데요. 손해방지 의무나 손해방지와 경감에 노력하는 것을 말하고 맞아요.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험금이 초과해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죠. 그래서 2차 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검토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반드시 혹시 유효가 들어가면 유효는 아니다. 유익만 하면 된다.
불만 끄는 것만 하면 되지, 불을 반드시 꺼야만 되는 게 아니다. 불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16번, 이번에는 보험자 대의 관련된 겁니다. 보험자 대의. 틀린 거.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에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을 위반해서, 설명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약관 규정 법률에 따라서 해당 약관은 주장할 수 없다. 계약 내용에 편입하지 못한다는 내용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어요. 원래 설명했으면 면책으로 보험금 안 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서 면책이 안 됐어. 그 약관은 이제 면책 그 약관은 해당 약관으로 인정할 수 없어. 다른 약관만 인정이 되는 거야. 일반적인 부분만.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되죠. 보험자들이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보험자가 2번은 면책되거나 보험사에 과실이 없어. 그런데 이걸 보험을 지급해버렸네. 책임이 없는 경우에 보험자 대의할 수 없다. 뭐예요? 지금 우리가 틀린 거 찾고 있지. 면책되거나 보험사에 과실이 없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 대의할 수 없어요. 이것도. 왜 없냐 여러분. 이거 뭐 비체변제라고 그래요. 어제 그제 2차 때도 있던 것 같은데 특혜 지급. 법률상 원인행위가 없는 거를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 반환이 안 돼요. 면책된 거, 채무가 아닌 거를 잘못 지급한 거잖아. 이거는 부당이 반환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약관 교부 설명하면은 약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설명했으면 오히려 면책약관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거를 만약에 줬으면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설명 안 해서 그 약관은 그 약관이 아니야. 약관 빠지고 다른 약관으로 일반적인 약관으로 하기 때문에 부착한 거니까 보험금 지급하는 거죠. 똑같이 대의할 수 있고 이거는 대의할 수 없어요. 맞아요. 보험계약자나 좀 이거 어렵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3자가 안 된다고 그랬죠. 다만 어떨 때 된다고? 고의할 때 된다고 그랬죠. 고의 또는 중과실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틀렸네. 왜? 고의만. 고의. 중과실은 아니거든. 손해보험 틀린 거 쓰는 거지. 손해보험 계약이 있어서 제3자에게 의해서 생긴 손해에 대한 제3자의 손해 배상에 앞서서 보험자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지급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죠. 지급했으니까 그 보험금 지급했어도 그 손해 청구권은 보험자한테 오는 거잖아. 지급된 보험금 한도에서 이전될 뿐이며 이러한 법률은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타인을 손해한 보험자께 마찬가지다. 보험금 주면 우리 피보험자가 갖고 있는 중앙선 넘어서 사고 냈는데 이 사람이 무범이야. 그래서 배째라고 나와. 그래서 우리 자차로 처리를 했어. 그럼 우리 원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있잖아요. 이게 보험회사로 넘어오는 거죠. 보험금 지급하는 순간에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의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 얘기예요. 여기 이전될 뿐이다. 예.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니까 아까 뭐가 틀리다고 그랬지? 3번. 3번이 왜 틀리냐? 고의여야만 되는데 중과실이 들어가 있으니까 틀려요.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계산 문제 나왔어요. 5천만 원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갑은, 보험계약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사망보험이에요. 자기의 사망보험. 계약자도 보험료 자기가 내고, 자기가 피보험자고. 그러니까 이제 수익자는 딴 사람으로 했겠지. 갑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로 사망보험. 얼마짜리 들었냐? 5천만 원짜리 들었네. 누구한테 들었냐면, 갑은 보수자를 법적 상속, 수익자는 법적 상속이 들었어. 수익자는 법적 상속이. 그 법적 상속인이면, 갑 밑에 누가 있나 이제 볼까요? 갑의 가족은 아들 A, 배우자 B가 있네. 그럼 여기 보면, 이 갑은 배우자가 어디 있어? 배우자 B. 이게 본인, 배우자. 그 다음에 아들 A.
아들 A. 그 다음에 모친 C. C가 상법에 가장 맞는 설명은 5천만 원이야. 보험금액이 5천만 원. 보험회사가 어떤 데인지는 나와 있지 않나요? 근데 아무튼 아들 A가 이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뭐 고의사고죠. 옛날에는 이렇게 되면 다 면책했습니다. 근데 2014년 3월 11일 날 약관 상법 개정되면서 물론 이제 시행은 15년 3월 12일부터 했지만 그때 상법이 개정돼서 고의 행한 놈만 면책되는 걸로 바꿔졌어요. 상법이. 옛날 같으면 그냥 면책 부책만 딱 간단하게 했을 건데 요즘은 이제 좀 분리해서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민법상 우리 상속인 따질 때 1순위가 뭐예요? 직계비속이죠. 내리사랑. 직계비속이 없어야 직계존속으로 가죠. 그 다음에 배우자는 다 공동상속하죠. 공동상속인데 0.5%를 가산하니까 1.5를 받죠. 똑같이. 그러면 여기서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는 상속권이 없어요. 2순위까지 안 가잖아.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배우자 공동상속이니까 아들은 1가고 배우자는 1.5 가요. 그러면 이걸 따지면 1 플러스 1.5분의 아들은 1, 엄마는 1 플러스 1.5분의 1.5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하면 2.5분의 1이니까 5분의 2고 이거는 5분의 3이에요. 계산하기 편하려고 5천만 원 한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3천만 원, 아들은 2천만 원인데 아들 거는 면책된다고 그랬죠. 그럼 엄마한테만 3천만 원 주면 되는 거예요. 예. 한번 볼게요. 일부 보험자 수익자의 고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자는 배우자 B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일부를 지급한다. 일단은 5천만 일부이 맞네. 3천만 원이니까. 맞는 설명이지? 맞는 거. 일부 보험 수익자의 고의사항에 해당하므로 5천만 원에 대하여 모친 C와 배우자 B 아니에요. 자칫 이 사람은 상속권이 없으니까 이 순위로 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일단 먼저 순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상속지만 결정하는 거예요. 2번 틀렸어요. 보험 수익자 아들의 고의사고이지만 상해보험 고의사고를 담보하므로 상해보험이 고의사고를 담보해요? 중과실은 담보하지만 보험자는 5천만 원 전액에 대한 보험 책임은 아니죠. 보험 수익자의 고의사고이므로 맞죠? 그거는 보험자는 책임을 면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걔만 책임 면한다. 걔만. 그 행한 놈만, 아들만. 엄마는 줘야죠. 엄마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부만 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3천만 원 지급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다음 18번. 18번. 화재보험. 옳은 겁니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 목적으로 한 때에도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걸 하지 않는다? 우리 여기 안에 이걸 화재보험 든다 그러면 이 건물은 내 거는 우리 집사람 거, 요거는 우리 아들 거, 이거는 딸 거. 그럼 각각 드는 게 아니라 한 증권에 포함시켜요. 일종의 타일리한 보험이에요. 근데 안 된다고 해서 그게 틀렸지. 동산을 보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조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증권에 기재해야 돼요. 맞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한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사고 발생이 시예요. 사고 발생이 시. 뭐냐? 처음에 보험계약 할 때는 1번부터 100개까지 물건이 쭉 있어서 이걸 화재보험에 계약을 했는데 한 10개월 지나서 화재 날 때는 물건이 다 팔리고 해서 81번부터 180개까지 남아있어요. 이미 80개는 팔렸어. 그러면 80개는 보험 가입한 게 있었으니까 다 팔렸으니까 보험 가입했을 때는 81번부터 100번까지밖에 없잖아요. 20개만 해줄 거냐?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불났을 때 그때 거를 계약 당시 걸로 생각해서 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을 한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이것도 손해방해 응감 비용처럼 소방 필요 조치합니다.
보존조치. 화재 소방 또는 손해가 필요한 조치나 생긴 손해는 보상할 책임이 있죠. 이것도 소방 손해.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은 2번이 되겠어요. 3차 시험은 조금 더 쉬운 것 같죠, 그죠? 1차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송보험. 틀린 거. 운송보험 계약의 보험기간은 송화인으로부터 운송인이 수령해서 소화인한테 인도할 때까지 그 기간이에요. 운송물을 수령할 때로부터 이 안에 빠져있지만 수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할 때로부터 송화인으로부터 수화인의 인도 맞죠. 운송보험 주권은 요식증권이에요. 맞아요. 상법에 규정된 기재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으면 요식증권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효 아니에요. 유효해요. 틀렸어요. 운송보험 계약 중 보험계약자나 피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되어서 입증될 때는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죠. 맞아요. 운송보험 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어 운송의 필요에 의해서 일시 운송을 중지하거나 노선 변경에도 유효하다. 아까 보험계약 변경주의 나올 때 얘기했죠. 운송, 적하, 선박보험 다 보험계약 불변경주의지만 선박보험하고 적하보험, 해상보험으로서 그거는 최대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만 운송보험 적용이 안 된다. 따라서 노선 변경 같은 거는 해상보험 면책이지만 운송보험 면책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얘기. 여기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해상보험 나왔네. 상법에서 해상보험. 틀린 거. 이거 1차 때 한번, 이렇게 한번 한 것 같다. 뭐예요? 공동훼손 분담 가액. 공동훼손은 보험 가액 한도. 또, 구조료 분담 가액. 이거 역시 보험 가액 한도. 또, 특별비용 보험 금액 한도. 외우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질문도 들어오고 그랬던데, 안에 들어가면 해상보험의 특성상 구조료는 구조하는 사람한테 주는 돈이고, 해상보험은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특별비용을 이렇게 대책 없이 하다 보면 이게 손해가 막대하니까 보험금 한도를 묻고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우리 1차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들 외우시면 돼요. 참고액에다 두 가지 더하면, 아까 얘기했던 손해배상 경감비용은 보험가액을 초과해서라도 보상하죠. 또 상법의 책임보험의 방어비용은 보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요. 단 보험자 지시한 경우에는 넘어도 돼요. 그 정도만 아시고 있으면 시험 볼 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한번 보죠. 여기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는 보상하지 않는 게 맞죠. 한도니까. 이거 보상하지 않는 게 맞죠.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발생 손해방해 구제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데 분담가액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액에 대한 부담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맞죠. 선박의 일부가 훼손됐어요. 이를 수선하지 않은 거 보고 미수선 그래요. 미수선. 그럼 감가액을 줘야 돼요. 수리 안 하고 있으니까.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 틀렸어. 3번이 답이네. 해상보험 보험자는 특별비용은 보험금액 한도. 맞죠? 그래서 이거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험 2부에 대한 겁니다. 보험 2부에 대한 거. 보험 2부가 이루어지면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보험자는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며 일부 보험의 경우에도 같다. 일부 보험에 나왔때 이것도 좀 맞긴 맞는데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금액 가대비율로 해야 돼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로. 하여튼 이거 일단 놓고 보고 있어. 2부에 대한 보험자의 승인은 입증상의 문제일 뿐 2부의 요건이 아니에요. 2부의 요건은 통지에서 도달하면 돼요. 이것도 맞아요. 승인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고. 선박이 보험사고로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할 경우에 그 비용의 보험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때는 2부하고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가액이 넘거나 아니면 해적이 가져가 버렸어. 해적이 바로 앞에서 막 메롱메롱해도 우리가 가져갈 수 없어. 해적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 걸을 때.
2번은 어떤 조건이나 기한, 2번은 조건이 없어요. 맞아요. 여기 틀렸네. 금이 가대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21번은 2번이 틀렸어요.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책임보험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중복보험이나 상복규정이 준용됨으로써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재산의 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이 여러 개, 두 개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중복보험 규정 준용합니다. 따라서 뭐라고 되어 있냐 보니까 초과하는 경우에 연대책임 보상한다. 맞죠? 이게 1번이 답이네.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지시, 아까 얘기했죠. 방어비용. 지시하면 보험금이 초과해서 준다고. 지시 안 하면 보험금이 한도고, 방어비용. 재산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지출한 재판상 재판의 필요비용에 손해를 가상한 금액의 보험 가액을 초과한 때에도 뭘 초과한 때? 보험 금액. 틀렸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제3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보험의 전부터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아니에요. 왜? 피해자가 직접, 피해자 우선이에요. 피해자 우선. 피해자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받을 수 없어. 틀렸어.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 가액 한도가 아니고 보험 금액 한도. 틀렸어. 따라서 아까 몇 번이 답이라고? 1번이 답이었어. 다음 23번 되겠습니다. 직접 청구권. 1차 때, 2차 때 다 했었잖아요. 보험자, 피보험자, 피해자. 피해자는 손배 청구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 제3자는 직접 청구권,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그래서 뭐 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한테 가지는 과실항변, 또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가지는 계약항변, 그러니까 그 책임 한도액 한정, 항변, 그렇게 있다 말씀드렸어요.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책임보험의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통하지 않고서 보험자에 직접 손해배상 거 맞죠? 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의 지급을 청구받을 때는 피보험 통지하라고 그랬죠.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어저께 2차 때 얘기할 때 돈 줬어?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죠. 둘이 돈 줄 수도 있잖아, 현장에서. 근데 피해자가 직접 돈 받아놓고 또 청구할 수 있거든. 이중배상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 반드시 피보험자한테 확인하지 않으면 그런 거 민원 걸리면 골치 아프다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 직접청구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우선한다고 그랬죠? 직접청구 우선해요. 4번이 틀린 것 같은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대한 항변으로서 피해자가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계약상 항변을 대항 못한대요. 이게 틀렸네. 계약상 항변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도액. 3번은 4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4번 되겠습니다. 24번. 자동차 보험 장기차 안전띠 착용. 이건 지금은 이제 14인 판례인가 그래서 약관이 다 적용이 돼서 옛날에는 자기체 사고나 자기동차 상해 같은 경우는 앞에 탄 사람이 안전벨트 미착하면 20%,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벨트 미착하면 10% 감액했어요. 근데 안전벨트 미착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의는 아니잖아요. 중과실이지. 난 안전벨트 미착해서 죽어버릴까 이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고의는 면책하지만 중상해 우리 상해보험 전에 고의 중과실 1차 때도 얘기했지만 손해보험 일반은 다 면책이고 배상 책임은 고의는 면책이지만 중과실은 부책이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은 다 부책하고 인보험 같은 경우는 고의는 세모 2년 자살 때문에 하지만 중과실을 부책한다고 그랬죠. 중과실 부책해요. 근데 중과실임에도 불구하고 면책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상법에 상법 규정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약관에서 면책하고 있으니까 약관 무효 나온 거죠. 그래서 약관에 빠졌어요. 지금은 이거 시험에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안전띠 미착용 감액정은 고의를 면책한 것이므로 유효하다. 고의가 아니죠. 중과실 한 거죠. 옳은 거 지금 옳은 거 묻고 있네. 안전띠 미착용 감액정은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자기 위험을 약관에 반영한 것이므로 그 성격을 이것도 좀 무효니까 빠졌으니까. 안전띠 미착용 감액조항은 일부 면책이죠. 그때 당시에
자기사고 특약은 배상책임 특약이 아니죠. 상해보험 쪽이에요. 손해보험, 상해보험 쪽, 상해보험. 이건 뭐, 일종의 이게 틀렸어, 벌써. 4번인 모양인데, 자기세 사고 특약은, 원래 이게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자기세 사고는 특약이 아니에요. 자기세 사고 담보예요, 담보. 담보. 특약은 특별약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약관에 있는 거거든요. 상해보험 일종이고, 완전히 미착오인 피보험자의 고의간 중간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권에서 불이익하는 게 무효이다. 맞죠? 아까 분립 변경 금지 조항 위배 그래서 약간 무효 빠졌다. 4번이 답이 되겠어요. 25번 상법상 보증보험 보증보험 이거 작년도에도 시험 나올 거다 했는데 안 나왔어요. 올해는 나오지 않을까. 보증보험은 왜 어렵다고 얘기하냐. 일반 보험은 좀 틀리죠. 틀려서 적용 제한하는 게 3가지 항목이 있다. 전에 수업 시간 때 얘기했어요. 제한하는 거. 보험계약자 누구예요? 채무자죠. 채무자가 손해를 배상했다. 손해를 무슨 배상? 은행한테 1억 빌렸는데 1억 갚은 거죠. 근데 보증보험회사에다 보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보증보험은 뭐예요? 내가 빌린 1억을 혹시 내가 못 갚으면 보증보험회사에 대신 은행이 빌려주고 나한테 구상하는 걸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건데 내가 빌린 돈 1억을 갚아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내가 보증보험에서 어떻게 돈을 다시 달라고 해요? 안 되는 거지. 이게 맞는 거죠. 옳지 않은 거 맞죠? 이거. 답이 아니지. 또 보증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채무자가 고지의무 위반했어요. 우리 고지의무는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증보험은 해지하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은행을 위한 보험이거든. 근데 보험계약자가 고지 의무 위반했어. 이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 은행한테 돈 빌려놓고 보험계약 해줘버려. 그럼 은행은 못 뛰는 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 안 돼요. 밑에는 피보험자 은행이 변경 통지 의무 위반했어요. 이럴 때는 돼요. 그러니까 고지 의무 위반, 통지 의무 위반, 뭐 고의 중과실 이거 할 때 계약자가 하는 건 안 돼요. 은행을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은행이 같이 공모했어. 가지면 은행이 했어. 그때는 가능해요. 돈 받은 놈이 잘못한 거니까. 밑에 역시 마찬가지죠. 보험계약 고의중과실 이것도 원래 면책이죠. 그래서 보증보험 지난번에 우리 면책 부책 얘기할 때 손해율 일반은 고의중과실 면책이지만 배상책임도 고의는 면책 부책이고 보증보험은 고의중과실 다 부책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중과실을 하더라도 면책할 수 없어요. 면책하지 않고 이것도. 은행이 공모하지 않으면 따라서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게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못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한번 기본 강의에서 그 편만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공부하신 분들 같으면 이 정도 얘기하면 뭔 얘기 하고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보증보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민법 433조를 준용해서 보험계약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피보험에 대항할 수 있고 보증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채권 그러니까 은행한테 돈 빌려준 게 1억을 채무자한테 1억을 빌려줬어. 1억에 대한 걸 갖고 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았나 보지. 은행에다가 한 5천만 원 갚았어. 그럼 5천만 원을 줄이겠죠. 대항할 수 있죠. 그럼 상계하겠죠. 그래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채권이 소멸되는 만큼 은행이 채무자한테 1억인데 5천만 원을 소멸되죠. 당연히. 맞죠. 이것도. 내용 이거 그냥 읽어보면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 근데 지금 얘기하면 이게 뭔 얘기 알겠죠. 보증보험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민법의 보증편 준용합니다. 면책에 관한 상법 조항은 리스 보증보험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 행위에 사기 같은 거 아까 고의 중과실 얘기했지만 누가 들어가야 돼? 피보험자가 공모 들어가야 이게 면책할 수 있어요. 계약자만 하면 안 돼요. 그럼 리스 회사가 지금 피보험자야. 얘가 뭐 들어가지 않는 한 이거는 공모했다든지 가담하지는 않았다라 안 했대. 그러한 사실 알면서도 묵인한 상태에 처결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없지. 이것도 맞아요. 맞아. 4번이 틀렸나 본데 보증보험은 독립된 계약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 청구권을 수반해서 이전에 벌써 은행이 KB국민회에서 내가 돈을 빌렸는데 은행이 우리 이제부터는 대출 안 할 거예요 라고 해서 신한은행에 다 넘겨버렸어요. 그 답이 넘어가겠죠. 안 된다. 볼 수는 없대. 틀렸지. 4번이 틀렸어요. 다음 27번 되겠습니다.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자 사망사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살 면책기간 2년이 경과했어요. 피고자 자살했어요. 그럼 당연히 보험 줘야죠. 자살 생명이 약관했다면 자살이 고의로 사고일지라도 보험 책임진다고 그랬죠. 피보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아까 좀 내용이랑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하네. 나 이게 8년 전이니까 신명을 비교하는 넋두리를 하고 베란다에 뛰어내려서 이거 사고라고 그랬죠. 아까 얘기한 것 같다. 객기를 부리다가 병적인 명령에 충동적으로 베란다에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에는 죄에 해당하죠. 심신 상실 상태니까. 지급대상이 안 된다고 틀렸어. 2번이. 판단 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술에 취한 피보험자가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에 선로로 내려가 지하역을 통과하는 이거 당연히 심신 상실이라고 봐야죠. 보험상 해당한다. 맞네. 피보험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 진단 받았고 평생 손가락을 받은 적은 없지만 유서 자살한 걸 볼 수 있다. 아까랑 민정 비슷한데 뭐가 좀 순서가 바뀐 것 같다. 하여튼 그래서 뭐가 답이에요 아까? 우리가 틀린 거 찾았죠? 틀린 거. 2번이 틀렸다. 2번. 뭘 써놨는지 2번하고 2번 헷갈리니까 사망생활에서 틀린 거 사망금 지급 대상에 이게 틀렸네. 해당하지 않는다. 2번. 다음 28번. 약관대출. 우리 약관대출이라고도 하고 보험계약 대출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해지한국금 범위 내에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적금 대출 받는 것처럼. 내가 적금 들어는 적금 그 범위 내에서 받는 거야. 대신 원래 만기 때 받을 거를 땡겨 받는 게 이자는 내겠죠. 이자는 좀 싸요, 이런 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급이라고 보면 돼요. 옛날 만기 되고 나 줄 거를 미리 땡겨주는 거예요. 성급. 근데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뭐예요? 이거 일반 대출할 때 하는 게 소비대차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대차 계약은 아니죠, 당연히. 옳은 것. 대출보험의 경제적 실제는 보험자가 장차 지급할 보험금이나 해약금, 미래 성금, 아까 방금 얘기했죠.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또 하나, 계약대출은 제가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을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거를 갖고 대출받으면 종신보험 내에 한 계약 안에 프로세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별도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만 모든 계약 약관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 독립된 계약은 아니에요. 하나의 계약이.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하나의 상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상법 규정보다 엄격하게 대출 및 상하조건 약관에 정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일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통상적으로는 일반 상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출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만약에 답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답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보험계약자 불이익 변경 원칙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하나의 보험계약이기 때문에. 제일 맞는 거, 제일 틀리는 게 우리 시험이니까 특징이 단체보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다 지금 판례 내용입니다, 여러분. 단체보험 체결할 때 보험주권은 계약자한테 줘요? 피보험자한테 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약자는 회사 하나야. 근데 피보험자는 회사 직원들 엄청 많을 수 있어. 1000명짜리도 있어요. 1000명을 다 줘요? 계약자한테. 계약자. 맞죠? 아니어도 돼요, 이거는. 단체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때는 단체의견에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뭐 해야 돼요? 규약으로 하든지 아니면 서면동의 받아라. 누구의 서면동의? 피보험자. 구성원의 서면동의. 그 다음에 단체보험 유효요건을 이용한 규약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자 채용 및 해고, 재해, 부조, 이건 아니에요. 일괄계약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일괄계약하는 게. 여기는 그냥 단체협약 이런 거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규약을 구비하지 못한 단체법 유효요건으로서의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은 강행복귀 서면동의였죠. 서면동의. 규약 아니면 서면 둘 중 하나예요. 이것도 2015년 3월 12일 날 약관 상법 개정을 그때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IMF 때 이거 수익자가 법인이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회사가 파산해버려. 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하여튼 그렇습니다. 30번 갑니다. 이제 11문제 남았습니다. 갑은 2021년 1월 1일 날 이것도 판례 문제예요. 질병보험을 계약하면서 고혈압이 있는데 고지 안 했어요. 그 뭐예요? 고지의무 위반이죠. 고지의무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리해보면 3년 이내에 발생되면 인과관계 있는 병명으로 발생이 되면 해지되죠. 고지의무 해지되고 또 인과관계 있으면 보험금도 못 받죠. 다만 3년 이내에 발생됐다 하더라도 인과관계 없으면 해지는 되지만 보험금은 받죠. 그것까지 정리. 또 하나, 그럼 3년 지났어. 그러면 해지 안 되고 보험금도 받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2년 만에 그러니까 여기서 했다면 이렇게 쭉 보면 20년 1월 1일 날 계약했는데 22년 1월 1일이면 2년 딱 됐죠. 2년. 이때 강경화가 발생이 됐어요. 전에 팔레트 가격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청구를 안 했어요. 보험회사에다가. 그 3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나서 한 달 지난 23년 2월 1일 날 청구했어요. 제척기간 지났죠. 보험회사에서 해지 못하죠. 한번 볼게요. 맞는 사항이 뭐냐. 갑은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했으나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고 강경화는 고혈압과 인과관계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해지되지도 않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 지금 틀렸어.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갑은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했으나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고 강경화는 고혈압과 인과관계 없는 질병이지만 발병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를 기준으로 보험계약은 해지되고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없다. 이것도 넘어가 보고. 일단 아니에요. 갑은 보험계약 당시 고지만 하였으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 후에 강경화 보험을 청구했지만 청구 시에 발병시를 기준으로 기소하기 때문에 제척기간 내 사고로서 보험계약도 해지되었으므로 강경화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지된다 하더라도 강경화는 고혈압하고 강경화는 인과관계가 없잖아요. 만약에 뇌출이라면 인과관계겠지. 최소한 해지되더라도 보험금을 줘야지. 이거 틀렸지. 4번이 좀 유사할 것 같은데 갑은 보험계약 당시 고지만 하였으며 맞죠? 고지만 한 거는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 후에 강경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청구 시에 발병시를 기준으로 기소하기 때문에 제척기간 내 사고로서 보험계약은 해지되고 강경화 인과관계 없는 질병 보험을 지급하다. 이게 제일 맞는 답이 되겠어요. 요 대법원 판례에 나온 이후로 그전에는 청구는 발병은 2년 안에 3년 이내에 발병했는데 청구를 뒤에 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다 줬어요. 주고 해지도 못하고. 근데 지금은 저 대법원 판례 나온 이후로는 실제 발생된 날짜 기준으로 소급해서 그때부터 기소한 걸로 봅니다. 물론 발생은 최근에 청구할 때 발생했지만 따라서 3년이 제척기간 내 사고로 봐서 해지하고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유무만 따지게 된다. 좀 특이한 판례다 보니까 문제를 이렇게 한번 내봤어요. 이런 것도 아마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너무 디테일해서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해보험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거 31번 되겠습니다. 31번. 어디 갔나? 31번. 틀린 거. 뒤는 다 판례 문제예요, 여러분. 판례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은 되게 간단해요. 다음 중 맞는 거, 틀린 거 이런 것 밑에 1, 2, 3, 4 지문이 다 판례를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도로 판례 특강을 들으시거나
평소에 공부할 때 팔려 있는 거를 자세히 보지 않으시면 골라야 돼요. 물론 공부한 내용이 많은 사람들은 골라낼 수 있어요. 대부분 한 뭐 7, 80% 정도는. 근데 공부량이 작은 사람은 팔려 공부 안 하면 잘 못 적어냅니다. 네.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피보험자가 원룸에서 에어컨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에 최근 의학적 연구와 실험 등에 의하면 판례내용이에요. 이게 저체온증이나 망의 에어컨에 잠이 든 것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대요. 선풍기 틀고 자다 죽었다는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사체 검사만으로는 사망을 밝힐 수 없음에도 그건 반대했어요. 그러면 유족이 쳐야죠. 분리 감수해야죠. 맞아. 이거 이제 감수 안 해서 소송했는데 졌어요. 이 유족들이. 보험사가 이겼고. 종합검진을 위해서 전신마다 프로포폴 여러분 아시죠? 수면 하는 거. 투여받고 하다가 이 사람이 호흡억제, 호흡부전으로 의식병에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했어요. 이 사람이 프로포 부작용으로. 이때 요거는 뭐예요? 보험료 면책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상해보험 주란 얘기죠. 상해보험. 지금. 면책 인정되면 부책하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상해 사망이에요? 건강검진이니까 상해죠. 그래서 인정되면 맞죠, 이것도. 3번, 지역병원에서 실시한 복부 CT 촬영 경과 후 복막강에서 종괴가 발견돼서 절제소 봤어요. 뭐예요? 질병이죠, 질병. 급격하고도 우연하고 외래적인 게 아니죠. 그거는 상해고, 상해나 재해고. 안에서 발견된 거잖아. 외래가 아니잖아. 개복 수술로 인해서 뭐 쭉쭉쭉 하게 되면 이건 면책된다고. 왜 우리가 상해보험이 지금 물어보고 질문이 상해보험 관련된 거니까 이게 질병보험이니까 당연히 면책되겠죠. 질병이니까. 맞죠? 4번이 틀린 말인데. 외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기란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 외래성 및 상해에 대한 결과는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고 그랬어요?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져야죠. 이거 외래적인 거라는 거 입증하면 누가 좋아요? 누가 보험금받아요? 보험계약자 측에서 보험금받죠. 피보험자나. 그럼 보험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보험계약자 쪽에서 입증해야죠. 근데 보험자가 증명한다고 해서 이게 틀렸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입증 책임은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했어요. 질병보험 한 2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질병보험이 판례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교수님들이 질병보험 약관에 대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막 자주 나오진 않아요. 공부할 시간이 진짜 없다면 질병보험 패스하셔도 됩니다.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하시고요. 상해사고를 통해서 틀린 거. 상해사고를 통해서 발병할 때는 상해보험을 통하여 보험이 가능하므로 지금 상해보험 일정 아니에요. 상해 지금 저 틀리죠. 옳지 않은 거 1번이네 그러면. 옳지 않은 거예요. 질병보험에 관해서는 성질에 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생명보험 규정 준용한다. 그렇죠. 상해보험 규정하고 생명보험 규정 준용해요. 또 질병보험의 보험사고를 계약처를 발병한 경우에 한정하는 약관 조항도 당연하죠. 계약체계로 발병하죠. 유의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33번이 뭐지? 33번. 다음, 이것도 판례 문제, 틀린 거. 최근 판례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울증, 아까 얘기했죠. 자살 이런 경우에 자살의 제한 사유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 이때는 고의로 안 봐서 그러지 않아도 보험 줘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얘기입니다. 이때는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인식. 나는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 난 죽어야지. 생명을 나 죽을 거야 라는 의사. 여러 개 있다가 두 가지 있으면 그건 자살이야. 이 두 개가 없어. 자기가 죽는지도 몰라. 그럴 때는 자살 면책 제한을 인정하는 것이 본래치에 부합한 겁니다. 맞죠? 이 두 가지를 인식할 정도면 그거는 자살 맞아요. 이 두 가지 인식을 못해. 그거는 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야. 뭐 배트맨 얘기도 지난번에 하고 그랬어요. 두 번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의 부전, 채무부전제 소송을 제기했어. 보통 보험회사가 계약자 일부를 많이 해요. 막 분쟁이 되고 합의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어떻게 합의를 끝내야 되는데 계속 질질질질 끓게 되면 계속
손해만 커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거 분쟁을 종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악용하는 경우들도 좀 있죠. 그래서 금감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대법원에 가서 올라가서 판결이 난 거예요. 추가되는 추가적 효과가 갖춰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보험계약 당사자의 계약의 재무의 전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가급적 소송을 억제하는 게 소비자의 취지나 타당하다 보인다. 이 밑에 있는 거는 보험회사 주장이었어 그동안.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채무제 소송을 제기해서 해야 된다. 물론 내부 통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거 틀렸어. 이건 판례를 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어요. 보험금 부적치등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가입다는 점이 확인돼서 무효가 되면 무효 추정한다고 그랬죠? 무효 추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민법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런 데 가능하지만 형사상으로는 무효 추인 안 돼요. 형사상으로는 직접 증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요때 이제 돈 나간 게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민사채권 10년하고 상사채권 5년하고 서로 막 헷갈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길어져. 그래서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보통 3년이거든요. 형평성을 고려할 때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결했던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요게 하나 이제 불합리한 부분이 보험사기 같은 경우 뭐 5년이면 이게 잡아놓고 환수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륜자산 사용할 때 통주 이륜자산 사용하면 당연히 위험이 늘어나니까 설명금 한다고 아까 전에 문제에서도 있었죠, 오늘도.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그 전에 이륜자산 부담부 특약에 가입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는 당연히 너 알 거 아니야. 그렇다 하더라도 설명은 해야 된다. 면제되는 거 아니다. 맞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이거는 판례를 모르면 잘 모르는데 아무튼 잘 읽어보시고 저기 타당한 걸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몰랐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업자가 적정 수리기간을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지연한 게 아니에요. 공장이 차가 너무 많이 밀린 거야. 그런 경우에 보험회사는 정비업자한테 야, 너 지연 수리로 늘어났으니까 그거 렌트비 추가로 더 줘. 우리 많이 나갔어 돈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할 수 없다. 맞아요. 고의적으로 했으면 청구할 수 있지. 합리적인 약관 해석을 위해서는 약관 조항 자체 의미뿐만 아니라 당의 전체적인 논리의 맥락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우리 추가부 탈출증, 심한 추가부 탈출증, 심두약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저 팔리트 값도 얘기한 것 같은데 20% 추가부 탈출증으로 15% 10%인데 심한 경우는 2마디 수술한 경우나 1마디를 2회 수술인데 우리 약관 조항에 2마디 수술 또는 1마디 수술한 경우로 뭐 하지 마비가 있거나 뭐 대소변 장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약관에서 작성자 분리교섭 원칙이니까 2마디 수술은 그냥 이거 없어도 요거는 여기에만 들어가고 또는이니까 2마디 수술만 하면 이거 없더라도 20%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건데 이게 잘못됐다. 원심이 맞다. 작성자 분리교섭 원칙이니까 자구대로 해석했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요 2가지 조항이 여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도 또는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 저것도 맞는데. 이런 거는 판례 아니면 잘 못 잡아내겠죠. 공부 안 했으면.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인간의 전제로 대의가 적용될 수 없죠. 차액설 얘기할 때 차액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험 가입하지 않은 거는 각각의 비율대로 한다. 그래서 우리 팔리트 강트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답이네. 4번. 가입 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와 실제 발생한 결과의 차이 또는 이거는 이제 고의 중과실 관련돼서 얘기한 건데 우리 판례들의 주로 대부분이 상해는 이거는 고의예요. 앞에서 막았는데 차에 그냥 밀어버렸어. 그럼 당연히 다칠 거라는 거는 그거 다 인정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죽거나 죽중장애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그것까지는 누구나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중과실이다. 보험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중상 입계까지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중증장애, 면책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아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다음 고지음에 관한 겁니다. 이것도 판례입니다. 옳은 거. 이게 할머니하고 딸하고, 아니, 손녀 같은데, LA인가 있었어요. 떨어져 있어가지고, 보험을 할머니가 들었는데, 손녀의 그 진단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 전화로 물어봐야 되는데, 아무튼, 대충 안 걸 가지고 했어요. 그래갖고, 그게, 갑상선 결절이 있었는데, 그걸 누락했던가 그랬어요. 따라서, 소송이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못 주겠다고 그래서, 원래 고위중과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과실이다. 경과실은 고지음 위반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갑상 결절 그 정도는 경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다. 위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으면 틀렸어요. 보험계약자의 피부자가 고지음에 위반한 경우에 위반 사유가 사고 인과관계 없으면 보험금 줘야 된다 그랬죠. 보험금을 지급하는, 여기 나오네. 고지음이 기능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한 고지음에서 보험사고 인과관계가 존재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이게 우리 교수님들 많은 주장이에요. 고지음 위반이 정말 강하게 작용하려면 해지도 하지만 인과관계와 관계없이 고지음 안 하면 보험금 안 줘야 돼. 근데 인과관계가 없으면 안 주지만, 인과관계 없으면 주지만 인과관계 있으면 안 주잖아요. 예를 들어 고혈압을 고지 의무했는데, 위반했는데, 뇌출혈 발생되면 인과관계 있으니까 안 주죠. 해지하더라도. 근데 강경화를 아까 준다 그랬잖아요. 저런 것들이 고지 의무에 대한 기능을 약화시킨다. 그건 맞는 얘기죠. 고지 의무가 수동화되면, 고지 의무 수동화가 뭐예요? 탐지 의무 없다 이거예요. 그냥 책가스에 있는 것만,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면 돼. 그렇다 하더라도, 불고지, 부실고지가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어요. 여기 질문상에는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 있는데, 그거 안 하면 그것도 고지 의무 위반이죠. 근데 아무튼 고지의무가 수동화 되면 질문표에 물어난 틀렸네. 물어보지 않는 상황에 관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사기는 계약 체결로 인정될 수 없다? 아니죠. 이거 사기로 인한 거는 아니지. 이것도 인정될 수 있죠. 틀린 거지. 보험계약자의 피해문제에 탐지음을 배제하는 경우, 이거 보고 탐지음의 부정설, 그런 대부분 판례도 있어요. 그때는 고지사항의 존재를 모르고 그 사항이 없다고 답변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중과실로 인한 위반한 것을 볼 수 없죠. 그때는. 이것도 틀렸어요. 요즘은 이제 자발적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1차 시험이니까 요 정도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36번 가겠습니다. 36번. 10번 갔네. 틀린 거. 근저보험의 보험자가, 우리 이제 여러분들 배상책임보험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재 청구하고 산재 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근저라고 하죠. 사용자 배상 책임 있죠. 그러면 산재는 먼저 청구받고 그 다음에 넘는 것만 이제 보험회사가 해주는 거죠. 사배채. 근저보험의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상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 산재보상까지 해줘버렸어. 이게 이제 어떤 사례였냐면 부상만 받고 온 거예요. 보니까 그 보험회사에서 장애가 있거든. 그러면 장애에 대한 그 산재보험을 먼저 받고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친절하게도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줬어요. 그리고 산재 쪽에다가 산재에 해당 부분만큼 구상 청구를 했더니 산재가 야, 그 비처변제야. 니네 안 줘도 될 거를 왜 니네가 먼저 줘? 법률상 원인행위 없이 준 거잖아. 부당하게 반환 못 하잖아. 특혜 지급이잖아. 이러면서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소송이 들어갔는데, 법원에서 어찌됐든 간에,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돈 개어내고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맞다. 그리고 그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기 편의성이 있잖아요. 의사에 반하지도 않다. 그래서 이거는 구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없다고 해서 이게 틀렸네. 아마 근데 요 뒤로는 이제 산재는 먼저 바꾸게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동일 사고로 인해서 이런 경우 뭐 개별 적용이라고 그러죠. 개별 적용. 당연한 맞죠. 그다음에 이행보증보험 약관에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주계약의 불이행을
명시할 때 주계약의 해제, 그럼 주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 이행보증보험 약관이면 주계약을 불이행하면 사고죠. 다만 보험금 청구하려면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주계약의 불이행이 사고고 주계약의 해제는 보험금 청구 요건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 나오죠? 맞아요. 이것도. 아까 1번이 틀렸다고 그랬나? 1번 구성할 수 없다. 이게 틀렸어. 1번이 답이네, 그러면. 4번, 보험계약은 장기간의 보험기간 동안 전속간 계속적 계약일 뿐만 아니라, 유례성과 선의성, 이거 보고 민법의 신의성실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나이롱 환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그 신의성실의 원칙이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해지할 수 있다. 민법에 해지할 수 있다. 그 내용이죠.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은 1번. 산재 구성 안 된다고 했던, 이게 답이 되겠어요. 이것도 틀린 거.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익자가 법인, 회사가 되려고 그러면, 규약이 있거나, 아니면은 피보험자 그 구성원에 서면동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무효냐, 아니면 수익자 지정만 무효냐라고 해서 법원에 소송이 들어갔던 건인데, 전체 무효가 되면 이 사람도 보호를 못 하잖아요. 수익자 지정만 무효다. 맞아요. 이것도 판례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폰세이브, 우리 휴대폰 보험 관련돼서 출고가라고 돼 있어요. 보험계약에. 산정기 출고가. 출고가면 이게 공장도가냐, 공장에서 차 나올 때 출고가냐, 소비자가 살 때 물건이냐.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이건 출고가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간 그 비용으로 줘야지.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받았던 피보험자가 야, 이 돈 갖고 소비자가 하려면 돈 더 줘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 라고 소송이 들어갔던 건이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출고가는 공장 출고가가 아니고 실제 사는 가격이었네. 여기 틀렸네. 그 다음에 갑애국법인이 이거 영국 법에 대한 건데 우리나라는 우리 양도권자, 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 설정자처럼 또 우리 약관, 자동차보험 약관 보면 기밀피보험자만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규정해 있지 않는 사람들 피보험이익이 있잖아요. 실제. 영국법은 그 안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피보험이익이 없어요. 현명되지 않으면.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거기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피보험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용 보면 갑이 이제 그 피보험자로 갑하고, 병하고를 관리자하고 둘이를 보험계약자로 하고, 피보험자로 하고, 실제 관리를 위탁받은 을주식하는 보험계약에서 빠졌어요. 근데 왜 우리도 피보험자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결국은 보험을 주기로 구했는데, 아니다. 너는 현명되지 않았으니까. 라고 해서 했던 그런 판례입니다. 또 맞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판례 보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엄청 기네, 이거. 우리 기관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지금 자동차 보험 의뢰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결정이 났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합의가 된 거잖아요. 치료비 합의. 근데 딱 보니까, 피해자한테 보약이 지급된 게 있어요. 그래서 보약과 부당이득 반을 청구했어요. 보약은 교통에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야, 너 이미 다 합의 끝났잖아. 그 합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하고 보험회사의 문제지, 그 당사자 문제는 아니다. 그 합의는 아니다. 별개다. 라고 해서 이거는 부당이득 반을 청구해도 맞다. 왜 교통사고에 보약을 해먹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맞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이것도 판례 내용인데 최근 판례 내용이니까 시사성이 좀 있습니다. 사고가 대부분 태도가 아닌가. 보험증권의 작성지는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다. 가끔 오타 때문에 작성 잘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맞아요. 10년 무사고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보험계약 성격은 유상 쌍무계약이죠. 무상으로 안 하죠. 우리가 식당 가서 설렁탕 먹더라도 들어가서 설렁탕 주세요. 그러면 설렁탕을 갖다 주면 먹고 나서 돈을 계산하죠. 그것처럼 보험회사도 보험료 선급을 하면 보험금 받는 거죠. 쌍무계약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 1년 되면 보험료 뛰잖아요. 1년에 소멸성 보험인데. 사고가 나면 보험금 받지만 사고 안 나면 보험금 못 받아. 나는 보험료 냈어. 근데 보험을 못 받는 거야. 이제 편마 아니야 이거? 편마 아니라는 거지. 왜? 보험금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자동차 보험 들고 운전 마음대로 다니는 게 뭐예요? 언제든지 사고 나면 보험회사가 담보돼 있잖아. 담보. 그래서 이거는 편무게로 보는 게 아니라 쌍무게로 봐야 된다. 틀렸다. 화재 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일단 우연성 요건을 가지고는 추정하고, 추정은 일단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약간 긍정. 화재가 범죄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추정이 번복되는 걸 봐요. 맞죠? 고의 중과시면 이제 그거는 고의사고지. 화재사고가 아니고. 양도담보 설정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집이나 차 같으면 은행에다 담보 맡겨서 은행이 주인이 되고 돈 빌려간 사람. 그 사람도 피보험이 있다고 그랬죠? 체결 화재보험 계약에 피보험이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없다. 있다. 있다. 맞죠?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판례 문제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아까 얘기했던 뭐였습니까? 산재로 청구한 다음에 사배책, 근제 청구한 산재 초과손해 얘기한 겁니다. 1번. 근제는 산재 초과를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특혜지급으로 근로복 구상이 불가하다. 구상된다고 그랬죠? 틀렸어요. 근제보험사의 선보상 처리는 근로복지 의사에 반해요? 아니라고 그랬죠. 판례에서는.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제보험의 보험자가 한 변제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피해 근로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근제보험자의 보험자에 반환하고 피해 근로자는 다시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 이것도 사실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인데 판례에서는 이제 이렇게 안 하고 뭐 세무 정도 보시면 되고 밑에 쪽으로 하라는 거죠. 근제보험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상에 가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급여 지급을 대신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자의 피해를 알고 있었지만 근제보험의 보험자는 산재보험금 보상금 상당을 구상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걸로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학교 안전공제 갖고 여러 번 지금 1차, 2차, 3차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A 선생과 B 선생님은 학교 안전법상의 학교 안전의 피공제자 알고 있죠? 다 1차, 2차 다 하셨으니까. A 선생은 별도로 교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야. 경과실이야. 1번 맞는 거 얘기하는 거야. 맞는 거. 학교 안전공제가 비수급권자한테 공제급여를 경과실이에요. 지급한 경우에 A에게 구상권 행사 못하죠. 고의중과실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학교 안전공제가 비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책임보험자한테 대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없다고 해서 틀렸어요. A가 피해자인 B에게 개인적으로 보상했어요. 있는지 모르고. 손해배상 경우에 학교 안전공제 구상할 수 없어요? 경과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고의중과실은 안 되지만. 4번이 맞나 본데 A 책임보험자 여기 교원배상 책임보험 가입한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인 B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학교 안전공제는 구상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고의든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 다. 여기는 개인적인 보험회사고 이쪽은 뭐 어떻게 국가기관, 지방자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할 수 없다니까 이게 맞는 거지. 이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3차에 걸쳐서 120문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거의 아주 옛날 판례 빼고는 거의 다 다뤄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문제 보시면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다 이해를 하시면 어느 정도 60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제 시험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1차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1차 떨어지면 다시 1년 또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번에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